독침개구리는 지구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종 중 하나입니다. 파랑, 초록, 노랑, 주황, 빨강과 같은 밝은 색을 띠고 있어요. 이런 색상은 단지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개구리를 쫓아오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 모든 포식자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죠. 난 독성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날 먹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고요. 예를 들어 황금 독침개구리는 독이 너무 강해서 2만 마리의 쥐를 죽일 수 있습니다. 자연의 선명한 색깔은 일반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경고이기 때문에 그런 동물을 멀리하는 것이 좋아요. 또 하나의 극도로 독성이 강한 동물인 파란 고리 문어를 보세요. 밝은 색을 바로 볼 수 있는 독침개구리나 벨벳 개미와는 달리 이 문어는 위협을 느낄 때만 파란 고리를 보여줍니다. 136kg에 3m가 넘는 길이의 코모도 왕도마뱀은 지구에서 가장 무거운 도마뱀입니다. 돼지, 사슴, 더 작은 도마뱀, 심지어 큰 물소와 같은 도전적인 생물을 포함한 거의 모든 것을 사냥합니다. 위장하고 풀밭에 누워 먹이가 가까이 오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죠. 바닷물 악어의 공격은 상어의 공격보다 더 자주 일어납니다. 이 악어들은 사자보다 3.5배, 사람보다 25배 더 강한 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초능력은 이 악어들이 말 그대로 물 밖으로 몸을 발사할 수 있다는 건데 꼬리를 사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마는 물속에서 쉬고 있을 때 꽤 느긋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공격적이에요. 표범이나 사자보다 인간을 더 많이 공격합니다. 이 동물은 작지만 거대한 하마만큼 위협적일 수 있어요. 채채팔이에요. 사하라 이남아프리카에 살고 있고 야외나 운동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여행자들은 이 곤충을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물리면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버스애벌레는 천진난만하고 솜털이 보송보송해 보이지만 만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성이 있고 이 가발 같은 털은 사실 만지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시예요. 아야! 베스파 만다리니아는 대부분 땅속에 둥지를 짓기 때문에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들의 침은 마치 누군가가 뜨거운 금속 핀으로 피부를 뚫는 것 같아요. 침은 일반 양봉가의 보호 장비를 뚫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깁니다. 리프 스톤피쉬는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물고기입니다. 등 지느러미는 13개의 튼튼한 가시가 있고 그것으로 독성이 강한 독을 주입해요. 사자는 대부분 아프리카에 살고 한 끼의 몸무게 4분의 1인 40kg을 먹을 수 있어요. 사자는 주로 밤이나 바람과 소음으로 먹잇감이 사자를 듣고 보기 어려운 폭풍우 동안 사냥을 합니다. 만약 그냥 햄버거 먹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면 사냥을 하지 않겠죠. 호랑이는 대부분 아시아에서 살아요. 산에서 열대우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물, 음식, 숨을 곳이 있다면 어디든 적응할 수 있어요. 먹이는 때때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1년에 최대 60마리의 큰 동물을 먹고 그 사이에 작은 동물을 간식으로 먹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사실, 호랑이는 털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줄무늬가 있어요. 여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늑대는 인간을 잡아먹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때로 사람들을 공격해요. 주로 먹이가 부족하거나 서식지를 잃었을 때입니다. 상어는 평판이 나쁘지만 대부분 더 작은 물고기와 다른 해양동물을 잡아먹으며 사람들과 떨어져 시간을 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들의 지역을 침범해서 위협을 느낀다면 스스로를 방어할 거예요. 그리고 그 경우 상어의 톱니 모양의 치아는 확실히 평화로워 보이지 않을 겁니다. 타조는 첫눈에 보기에 위험한 동물 목록에 속하지 않을 것 같지만 궁지에 물리면 늑대와 사자와 같은 큰 포식자도 쓰러뜨릴 수 있어요. 그래요, 때때로 그들은 용감하고 겁에 질렸을 때 절대 모래에 머리를 박지 않아요. 다른 곰들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라고 여겨지는 갈색곰이나 회색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확률이 북극곰과 마주쳤을 때보다 3.5배 더 높아요. 북극곰 또한 흑곰보다 21배 더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색곰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곰 종류입니다. 뱀에 관한 한 톱 비늘살무사는 분명히 가장 조심해야 할 뱀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뱀에 물렸을 때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아주 슬프기 때문이죠. 심지어 살짝만 물어도 두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독을 가지고 있어요. 톱 비늘살무사가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멀리해야 할 여러 종류의 뱀이 있습니다. 필리핀 코브라는 숲이 우거진 지역, 울창한 정글, 저지대 평원, 탁 트인 들판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물 근처의 지역을 좋아하며 3m까지 독을 쏠 수 있어요.
블랙맘바도요, 매우 독성이 강하고 약간 예민하고 위협을 느끼면 극도로 공격적입니다. 시속 19km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뱀 중 하나예요. 호주 박새파리는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해양동물입니다. 독이 있는 작은 다트로 덮인 촉수를 가지고 있고 3m까지 자랄 수 있어요. 집에서는 작은 거미라도 보게 되면 불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거미인 골리앗 버드이터였다고 상상해보세요. 또한 가장 섬뜩한 거미 중 하나이기도 해요. 대부분 거미줄로 덮인 입구가 있는 굴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다행히도 독은 인간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말벌에게 쏘인 것 같아요. 곤충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에요. 조심하는 게 좋아요. 이 거미는 곤충들에겐 정말 위험해요. 오리너구리는 귀엽고 해롭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재밌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호주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예요. 뒷다리에 있는 가시는 각각 관을 통해 늑골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비샘은 수백 개의 독소의 복잡한 혼합물을 만들어요. 오리너구리는 방수 및 단열 기능을 위해 두 겹의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리너구리는 털로 공기층을 피부 바로 옆에 가두어 하루 약 12시간 동안 물속에서 먹이를 찾을 때 건조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아마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는 총알개미에 물렸을 때일 거예요. 이 개미는 작고 침의 길이는 3mm밖에 되지 않지만 몇 시간 동안 타는 듯한 느낌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복어는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더 큰 물고기의 점심 식사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느낄 때 공기와 함께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몸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요. 보통 크기의 2~3배까지 부풀 수 있어요. 한 마리의 복어는 30명의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충분한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버팔로는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야생소예요. 그 육중한 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크기와 공격적인 본성과 결합하여 길을 가로막는 누구에게나 매우 위험한 존재예요. 코끼리는 대부분 여러분의 공간을 존중하지만 여러분이 코끼리를 존중할 때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가까이 와서 개인적인 공간을 방해하는 관광객들의 집단으로부터 위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스스로를 방어하고 매우 화를 낼 것이고 그러면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호주의 딩고처럼 야생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야생개는 혼자 살 수도 있고 최대 10마리까지 무리를 지어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무리가 먹이를 쫓을 때 먹이는 도망가기가 특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야생개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늑대처럼 울부짖으며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별코 두더지는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가장 이상하게 생긴 생물 중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두더지의 머리를 아주 작은 문어로 바꿔치기 한 것처럼 보여요. 일부 독이 있는 생물이나 큰 포식자처럼 인간에게 위험하진 않지만 정원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